네, 간밤 또 외신들이 집중했었던 이슈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위기 상당히 좀 고조가 되면서 여러 전 세계 언론들도 역시 뜨겁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이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란의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란 역시나 같은 입장을 표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란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역시 경제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은 유가를 활용한 공격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두된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중동 원유를 공급하는 작지만 또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1일의 오일 유통량만 해도 하루 평균 2,100만 배럴로 전 세계 액체 석유의 21%를 공급하는데요. 때문에 트리비아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 분석가인 제임스 에징턴은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면 국제유가는 하늘로 치솟아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 관련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영향은 좀 어떻게 또 외신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가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2018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한 원유는 응축액의 76%가 아시아 시장으로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5%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급돼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실상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품 및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 프란시스코 블랑크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면 원유 선물가 역시 세 자릿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아시아에 피해가 많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방안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가한다면 20에서 40%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신들의 또 전망과 또 여러 가지 분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증시 오늘장 크게 안정세를 좀 빠르게 찾아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대한 시장 반응, 외신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UBS의 디렉터 아트 캐시는 이런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불안을 해소해왔고 또 이란의 군사보복이 아닌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공격 이후 자본시장에 밀집되어 있던 전 세계 투자자들 사실 더 큰 갈등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군 사상자가 없었고 또 이란의 공격이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폭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어제 발표한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1월 6만 7천 명으로 잠시 둔화했었던 민간 고용은 다시 확장을 보여줬는데요. 12월 민간 고용은 20만 2천 명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인 15만 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17만 3천 명, 건설과 제조광업 등 제품 생산 분야는 2만 9천 명이 늘었고 또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4만 5천 명, 중견기업이 8만 8천 명, 소기업 6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신규 고용에 대해서 ADP의 아후 일디라마즈 부대표는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보였고 또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강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IB들 이번 증시 흐름에 대한 또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이슈 어떤 거 살펴봐야 될까요? 네, 중동과 원유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아람코일 겁니다. 바로 작년에 최고 시가총액으로 상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회사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리스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사우디 증시는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종 중 1%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하루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아람코 역시 타격을 제대로 받았는데요. 사실 아람코의 시가는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최고 38.7리알까지 갔던 주가가 34리알로 하락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가진 아람코의 주가는 지난 일요일 1.7%, 월요일 2.2%에 이어 수요일까지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고점이었을 때보다 약 2천억 달러를 잃은 셈입니다. 이런 하락의 이유로는 9월의 드론 공격 이후 또다시 석유 시설로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정학적 불안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우디의 국무차관이 이란의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국무장관까지 만나면서 이란과의 향후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발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람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민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